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랜만에 전세 얘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전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올해랑 내년에요. 그리고 아마 제 뒤에 기사를 보시면은 아이고 그래 네가 그 기사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신데 예, 당연히 그 얘기도 할 거고 중요한 건 왜 이러는가 아닐까요?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를 토대로 그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 요거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진지한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상승 전환, 송파, 강남, 강동, 강서 올라가고 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 시장이 4개월 정도 후행하고 있다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전세가 안 나가다가 나가기 시작했으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달이 지나야 그래야만 아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할 거다.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를 해봤자 역전세, 전세 사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얘기에 다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혼동스럽게 할 게 하나 있죠. 뭐냐? 주택 시장의 전세 가격과 아파트 시장의 전세 가격을 기사에서 혼동해서 쓸 겁니다. 왜? 써먹기 좋잖아요. 지금 빌라 시장은 전세 시장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시장을 완전히 파괴했고요. 성공했습니다. 저 빌라 시장 이렇게 되는 거 처음 봤고요. 빌라 짓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지을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미쳤어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짓는 분들도 계신데 각자 상황이 있는 건데 평균을 내봤을 때 제 주변에는 80% 이상, 제 주변에 원래 짓던 분들 80% 이상은 스탑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선 뻔한 얘기인데 전세 가격 지수가 올라간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현장에 나가면 이게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예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전과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현상을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전과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보시면 송파, 강남, 강동, 강서 여기 솔직히 노원 정도가 낄 수가 있는데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전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수개월 동안 몸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직접 제가 추격하고 다녔던 현장, 월세 시장입니다. 감이 오시죠? 예전에는 전세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월세가 늘 쌌어요. 이제는 월세가 쌌었다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느냐? 월세가 굉장히 폭등해 있는 상태에서 전세가 회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월세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 그리고 아파트 전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로 이제 다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월세에 대해서 한계점을 느꼈거든요. 월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안 돼서 아래로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전세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전세가 안 나가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계로 봤을 때 언론에선 이걸 다루기가 너무 재밌고 좋은 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3중 가격 얘기를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 3중 가격 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격이 있고 제일 낮은 가격이 있고 여러분 임대사업자 물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5%씩밖에 못 올려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싼 가격, 싼 가격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사를 맞춰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기준으로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에 비해서 대략 4개월 정도 느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회복했다고 느끼신 게 언제쯤이세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한 1월달, 2월달 정도일 겁니다. 지금이 6월달이잖아요. 6월달이니까 이제 기사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4개월 전이면 2월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안 나가다가 나가기 시작을 했고 잘 나가는 지역도 있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안 나가고 역전세 걱정이 더 큰 지역도 있는 그게 공존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제가 이미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미래를 맞췄다는 뜻이 다시 한번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또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 이론이에요. 시장이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주택에 돈을 쓰는 거 이걸 굉장히 무서워하게 됐고 전세 가격이 2배가 오른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2배, 3배 오르면서 사람들이 주거비에 쓸 돈이 부족해서 월세로 가다가 그것도 안 돼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고시총까지 가격이 다 올랐다. 사람들이 주거 자체에 쓸 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다 올랐어요. 진짜 월세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계집까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리스크를 덜 느끼거나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예전에 한국에 정말 컸던 경제 위기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게 돼요. 올라오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올라오게 되면 고시텔이나 원룸이나 근생에 있다가 원래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은 빌라로 가고 돈이 있던 분들은 아파트로 갑니다. 그런데 빌라로 못 가요. 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빌라는 이건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이 결론이 뭐예요? 요새 제가 다루고 있는 기사들 결론 웃기지 않으세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둘 다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세가가 막 올라가고 있다. 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을 때처럼 전세가가 갑자기 2배가 올랐다. 이런 거 비슷하지도 않아요. 전세 시장 아직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일부 단지는 전세가 지금 바로바로 나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고요.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나 매매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제가 정확히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론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월세 시장으로 도망을 갔고 월세가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때 사람들은 전세나 매매 시장으로 나올 건데 이분들은 거의 실수요자일 것이다. 실제로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요. 다른 데 도망가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도망가 있던 흔적이 월세가 폭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심리적 리스크, 실질적인 금리, 그리고 부동산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를 샀을 때 더 내려가거나 폭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집주인들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사라져가는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예전과 지난 1년 반 동안의 기간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시장을 전반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헷갈리실 거예요. 하나는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일시적인 현상이다. 기술적 반등이고 전세가가 다시 내려가면서 끄집어 내릴 거다. 매매가도 다시 꼬꾸라질 것이다. 또는 제 얘기처럼 이번엔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 월세가 꽉 찼으므로 전세 매매로 돌아올 거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시장이 이번에는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는 굉장히 약간 우리가 뜻밖의 시장이겠죠. 많은 분들은 되게 뜻밖의 시장인데 원래 매매가랑 전세가랑 완전히 같이 가진 않거든요. 투자 상품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지고 있다는 거고요. 말씀대로 일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를 넘어서 전세가 상승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미 언론은 역전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역전세랑 전세가 상승이랑은 사실은 약간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별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8억에 전세를 놨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6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역전세가 나긴 났죠. 역전세가 났는데 이게 6억이긴 한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6억, 7억, 8억. 역전세가 나긴 났는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파트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따로 영상 만들 건데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고 주식 쪽에 있다가 또는 거래를 안 해보신 상태에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집주인들은요. 1년 반 동안 헐값에 판 이유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이 방향성은 명확해요. 집주인들의 선택사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역전세 이꼴 집주인이 망한다. 역전세 이꼴 구속. 역전세 이꼴 경매란 공식은요. 먹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역전세 문제가 대한민국 역사의 처음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잘 넘어갔었습니다. 집주인들의 선택사항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가 상승으로 돌아선다는 뜻은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회복한다는 것은 매매 수요도 한국의 특성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세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누그러들면서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상승하는 여러분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상한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저는 지금 있고 그런 모습이 약간은 보이고 있다. 지금 약간 보인다. 언론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볼 문제겠죠? 저는 이 기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영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